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리셋 헬스케어 디자이너 윤태식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바디리셋 단식 건강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일부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마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단식의 어떤 원리라든가 단식 건강법이 좋은 점, 이런 내용 위주로 오늘 영상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식이란 뭘까요? 단식,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음식을 안 먹는 거지만 몸에 좋을 수가 있고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아라고 들어보죠. 기아 상태. 뭐 전쟁이든 어떤 사고로 어떻게 매몰되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이제 기아 상태잖아요. 이 기아 상태는 상당한 어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미치면서 되게 건강에 나빠요.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끊는 행위예요. 이런 단식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음식을 안 먹는 거지만 우리 건강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음식을 똑같이 안 먹는 행위지만 기아하고 단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어떤 인체 정화, 어떤 인체 대청소,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낡은 세포, 병든 세포들이 빠르게 제거되고 젊고 싱싱한 세포들은 빠르게 생성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좀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이 단식의 어떤 효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식에 대한 조금 짧은 생각 또는 뭐 짧은 글귀 같은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끔 속을 비워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법이다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좀 원한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을 섭취를 좀 줄이거나 아예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좀 끊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디톡스라든가 인체 정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단식은 메스를 사용하지 않은 내장 수술이다. 칼을 대지 않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하려면 반드시 칼로 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마취까지 좀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와 칼을 대지 않는 내장 수술이며, 그러니까 신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질병의 근원을 훌륭하게 도려내는 어떤 자연의 의술이다. 자연이 수술을 하는 것이다. 마취도 안 시키고 칼로 대지도 않는 어떤 그런 수술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을 비우는 것이 곧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우리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의학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 이 테스 형이 2500년 전에 속을 비우는 것이 곧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병을 고치고 싶으시면 속을 비워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현대인인데요. 유리 세르게이비치 니콜라예프 박사라고, 이분은 러시아의 의사신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르고 적절한 부속 조치만 강구된다면 단식이야말로 가장 무해한 자연의 치료법이며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과의 싸움을 위한 최선의 무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 단식을 체계화시키고 현대화시킨, 과학화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또 이 단식을 정신질환자에 적용을 해서
한 7,000명이 넘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한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가장 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 단식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르고 적절한 부속 조치만 강구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식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못하고 단식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의사나 아니면 전문가의 그런 이런 조치를 받으면서 단식을 보통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된다라면 이 단식이야말로 최고의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질병과의 어떤 싸움, 그 치료의 최일선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식요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공복과 만복의 차이를 좀 알아볼게요. 공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배고픔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공복감 또는 배고픔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 끊임없이 뭔가 자꾸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배가 부르죠. 만복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에서의 신진대사와 에너지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신진대사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는 주로 뭔가를 자꾸 분해하고 배출하려고 하는 이런 그 카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화작용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는 뭐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든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든가 뭐 중성지방, 우리 체지방 있죠. 내장지방이나 이 피하지방 이런 체지방들을 자꾸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자꾸 분해해서 써버리려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신진대사가 진행되고요. 끊임없이 뭔가 자꾸 먹고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 있게 되면 뭘 자꾸 이렇게 갖다 쌓아놓으려고 해요. 뭘 자꾸 흡수를 시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의 어떤 신진대사, 요거는 우리가 아나볼리즘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이런 신진대사가 우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자꾸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시키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이제 중성지방, 우리 비계살로, 체지방으로, 내장지방으로 갖다 쌓아놓으려고 하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또 합성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완연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공복 상태와 만복 상태에서의 신진대사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복 상태가 있게 되면 이렇게 배가 좀 약간 고프고 공복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주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써요. 지방이나 이런 케톤체 같은 지방산이나 케톤체 같은 것들을 주 에너지로 거의 모든 세포에서 이거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가 되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체지방 같은 거나 내장지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복 상태라고 하더라도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도 좀 필요하거든요. 지방을 태울 때 또는 단백질을 보호할 때 또는 어떤 세포 간에서의 정보 전달을 할 때도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복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피루부산이라든가 젖산이나 글리세롤, 아미노산 이런 그 세포 찌꺼기나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얘네들을 분해해서 이거를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이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만복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자꾸 먹고 있는 사람은 주 에너지원을 뭘로 쓰냐? 포도당으로만 써요. 지방은 절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먹으니까, 잉여 에너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남는 그 포도당은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 또는 체지방으로 전환돼서 그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에 갖다 쌓아놓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살은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대사 같은 경우도 공복 상태와 만복 상태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식과 공복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단식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일정 단식을 좀 해야 되고 공복감을 느끼고 배고픔을 즐겨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거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탈 정도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그런 원리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단식을 해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일정 기간 음식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일단 공복감을 느끼죠. 배고픈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이 호르메시스가 뭐냐면 적당한 자극 또는 적당한 긴장 또는 촉진하다, 뭔가를 촉진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체 내의 어떤 생리작용이에요. 요게 공복감이나 단식 상태가 되면 이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호르메시스에 의해서 또 깨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오토파지가 깨어나서 활성화가 됩니다. 왕성하게 일을 해요. 이 오토파지는 뭐냐면 자가용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 끊기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가용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자꾸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그 근원이 바로 오토파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세포 청소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을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암세포 얘네들도 분해해서 그냥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안 먹더라도 호르몬도 필요하고 면역 세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리물질들 필요하잖아요. 얘네들은 주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갖다 쓰냐? 우리 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이미 수명이 다한 그런 세포들을 분해해서 단백질 자원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정화가 되는 거죠. 청소가 돼버리는 거죠. 젊고 싱싱한 세포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시루토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얘네들 깨어나요. 특히 이 시루토인 같은 경우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주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 유전자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한 7가지가 좀 밝혀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후성 유전체라고 해서 노화를 적극적으로 억제시키고 또는 우리 핵의 그 DNA 있죠. DNA가 매일같이 공격을 받고 손상돼서 얘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수리하지 않고 복구가 안 되면 얘가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발생되거든요. 이 장수 유전자가 그네들을 재빠르게 수선하고 복구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다시 수리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시루토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를 저는 세포 수리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앞에서 신진대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돼서 뭔가를 자꾸 분해하고 배출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 이 공복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우리가 자꾸 공복 상태 일정 기간 단식을 좀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식과 공복에 주는 어떤 건강 증진 효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독소와 노폐물 배출 등의 어떤 신진대사 활동이 아주 극대화된다. 앞에서 단식의 원리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식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과 단백질 공급이 이제 중단됨으로써 내부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지방이라든가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염증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써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독소나 노폐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우리 몸의 각 오장육부라든가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이 세포들이 대단히 깨끗해지고 이렇게 인체 대청소, 인체 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도 맑아지고 혈액도 잘 돌 수밖에 없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어떤 단식에 주는 어떤 효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장육부에 휴식을 줌으로써 이 오장육부 원래 갖고 있던 그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들만 휴가 가고 막 쉬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해서 우리 몸이 좋은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포들한테, 우리 오장육부들한테 진정한 휴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휴식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세포의 영양 흡수 능력이라든가 산소 결합 능력
예,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건강의 기본 단위고 생명의 기본 단위고 세포가 우주의 어떤 기본 단위가 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럼 세포 안으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들어가고 우리가 마신 그 공기가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이 단식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되게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영양소 효율이라든가 산소 효율이라든가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활성이 증가가 돼요. 우리 몸속에서 모든 일은 효소가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효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효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세포로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라든가 효소 활성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영양대사나 신진대사나 물질대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식이 좀 효과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 있어서의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이런 그 활성산소의 피해에서 온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제어를 하는가에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 건강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의 어떤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단식을 하게 되면 이런 활성산소를 많이 줄이면서 그 피해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단식이 가져다주는 효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같이 종합을 하면 일단 체질 개선할 수 있다. 체질이 개선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질환들은 적절한 본 치료를 받으면서도 체질을 개선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든가 공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꾸 이제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이건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체 항상성도 향상이 되고 면역력도 좀 증가가 되고 또 기억력도 많이 이제 올라가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좀 좋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태미너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증가가 돼요. 단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게 단식의 기본 원리, 단식은 어떤 것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바디 리셋, 이 단식 건강법에 대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